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유경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제 관계사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관계사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관계 대명사가 있고 관계 부사가 있죠. 오늘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를 다 이제 잡아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이제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관계 대명사, 그다음에 관계 부사. 뭐 나중에 이제 관계 형용사도 나오는데 관계 형용사는 그냥 뺄게요. 나중에 이제 배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일단 얘네 공통점부터 얘기를 해보죠. 관계사에는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가 있는데요. 이 관계사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관계사라는 애는요, 명사 또는 대명사가 있을 때 이 명사 또는 대명사를 문장이 수식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말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 옆집에 사는 한 소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내 옆집에 산다라는 문장이 한 소녀라는 명사를 수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어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장이 명사 대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때 영어에서는 얘들을 연결시켜주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관계사라는 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사의 역할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관계사의 역할은요. 문장이 명사 대명사 수식할 때 얘들을 관계시킨 게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연결시켜주는 역할하는 게 바로 관계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사에 그래서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가 있는데요.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시킬 때 이 문장 안에서 명사를 지우고 들어가면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쓰고요. 반대로 이제 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지우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를 지우고 들어가겠어요? 부사를, 이 문장 안에서 부사를 지우고 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관계 부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명사를 지우고 들어가는 거고 관계 부사는 부사를 지우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용어 하나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이 관계사 이하의 수식을 받는 이 명사 또는 대명사를 우리는 앞에 행하는 명사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행사에 관한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할 거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사란 용어는 관계사 수식을 받는 앞에 있는 명사 또는 대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부터 나오는데요. 관계 대명사에는 이제 후관계 대명사, 위치 관계 대명사, 이제 대관계 대명사, 후즈 플러스 명사가 있습니다. 좀 정리할게요. 보면은요. 네. 후계열 관계 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위치 계열 관계 대명사가 있고 대계열 관계 대명사가 있어요. 네, 마지막에 이제 후즈 플러스 명사. 따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얘는. 자, 후계열, 위치계열, 대계열 있죠. 얘들이 이제 주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죠. 이 각각을 언제 쓰는지는 다 아시죠? 후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 위치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닐 때, 뭐 사물이라든지 동물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대은 다 쓸 수 있는 거. 선행사에 상관없이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 사물이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관계 대명사가 대계열이죠. 그래서 이제 후는 주격은 이제 후고 목적격은 후인데 이제 현대 영어에서 후도 많이 씁니다. 그쵸? 그다음에 주격, 위치는 주격, 위치, 목적격도 위치고요. 대도 똑같습니다. 주격, 목적격 똑같이 이제 대시입니다. 주격, 목적격은 주어를 지우고 들어가냐, 목적어를 지우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또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네, 이제 후즈 플러스 명사는 후즈는 여기서 무슨 격 관계 대명사냐면 소유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냥 따로 기억을 하세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선행사에 상관없이 후즈를 써주면 됩니다. 그럼 뒤에 명사는 뭐냐면요. 우리가 소유격은요. 누구누구의라는 의미를 가지는 애들이 소유격이잖아요. 뭐 my라든지 her이라든지 his, 그의, 뭐 tom's, tom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얘들은요. 자기 혼자 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소유격은요. 그쵸? 자기 뒤에 뭔가를 데리고 오죠. 그냥 나이가 아니고 나의 가방, 너의 차, 우리의 선생님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를 데리고 와요. 소유격은 명사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을 지우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항상 뭐가 와줘야 되냐면 누구누구의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후즈 플러스 명사 얘네가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후즈 플러스 명사 세트로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에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은 여러분 주격과 목적격을 구분하는 건 사실 중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주격과 목적격 구분하는 거 쉽죠. 자,
주격과 목적격을 구분하는 거는 주격은 주어를 지우고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을 봤을 때 주어 없이 뭐가 이어지나요? 동사가 이어집니다. 네, 목적격 같은 경우에는 자 목적어를 지우고 들어가기 때문에 목적어 없이 뭐가 이어져요? 주어 동사가 이어지는 게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뭐 I know a boy 그 다음에 who lives 뭐 next door 이렇게 나왔을 때 그래서 who가 주격이냐 목적격이냐를 물어봐요. 그럼 뒤쪽을 봐주면 돼요. 뒤에 보니까 주어 없이 lives라고 해서 동사가 나왔죠. 그쵸? 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구나?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I know a boy who 그 다음에 미나 loves가 나왔어. 미나가 좋아하는 lives 하면 안 되는. 괜찮군요. 시제가 현재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무슨 격이구나? 목적격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오는 동사의 수일치를 어디다 시키냐라고 했을 때 live를 쓰냐, lives를 쓰냐 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어디다 일치시킨다? 선행사 일치시킨다라는 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죠. 그래서 boy에게 선행사가 단수기 때문에 live가 아닌 lives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어법성 판단 문제에서 정말 많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좋냐면은 주격과 목적격을 비교했을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주격과 목적격 중에서 생략 가능한 건 뭐라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주격과 목적격을 구분하시오라고 나오기보다는 딱 밑줄 쳐놓고서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를 찾으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란 건 뭐예요?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찾으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밑줄이 이렇게 거져 있어. 여기 who lives랑 who 미나 loves의 밑줄이 거져 있으면은 생략이 가능한 관계대명사는 뭐가 되겠어요? 이 첫 번째 who가 되겠어요? 두 번째 who가 되겠어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바로 이 who를 우리가 생략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었던 이제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돼요. 주격과 목적격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오는 문장 구조를 봤을 때 문장이 완전하나 불완전하나를 따져봤을 때 관계대명사 빼고 생각했을 때요. 관계대명사 빼고 뒤에 오는 문장 구조를 봤을 때 문장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주어라든지 목적 없는 어떤 문장이 나오겠어요? 불완전한 문장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문장 구조가 어떻다? 불완전하다라는 거, 주어라든지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좀 이따가 이제 판별식이라고 판별법이라고 해서 다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 얘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플러스 명사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했을 때 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얘네들 봐보세요. 주격과 목적격은요. 지가 주어를 지우고 들어가고 목적어를 지우고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죠. 하지만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는요. 소유격, 뭐 my라든지 그의, his, our 뭐 이런 거를 지우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장 성분을 전체를 다 지우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문장은 완전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해볼게요. I know a boy. 그 다음에 his mother is a doctor. 이렇게 해봅시다. 그랬을 때 나는 남자애를 알고 그녀의 어머니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 boy랑 같은 거는 his mother이 아닙니다. 뭐가 되는 거죠? his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his는 그의라는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하나밖에 없어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뭐밖에 없죠? whose밖에 없어. 그래서 I know a boy 어떤 식의 문장이 완성이 되냐? I know a boy whose mother is a doctor.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랬을 때 whose 뒤를 봐보면 whose 플러스 명사 나와 있죠. mother이라고 해서. 그쵸? 그의 엄마잖아. whose mother 나와 있고 뒤에 문장이 어때요? mother is a doctor이라고 해서 뒤에 문장이 엄마는 의사다. 물론 뭐 지금 원래는 뭐 어나 더가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whose까지 봤을 때 그의 엄마는 의사다 해서 완전한 문장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랑은 달라요, 여러분.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여기 좀 봐볼게요. 이거를 그냥 다 지우고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잠시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There is a mountain. 뭐 근데 글씨 산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I know its name. 저기 산이 있고 나는 그 산의 이름을 알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mountain을 선행사로 두게 되면은 뒤에서 없어지는 게 뭐죠? 그것의 it가 없어지면서 whose가 들어가줘야 되잖아. 그런데 잘 들으세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바로 뒤에 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whose 플러스 명사도 mountain 바로 뒤쪽에 와줘야 돼요. 그냥 there is a mountain, I know whose name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면은 there is a mountai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whose name I know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핏 봤을 때 I know 주어 동사 나왔는데 know에 목적어가 없네? 이렇게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땐 상관이 없었거든. 아까 전에 주어 자리에 나왔단 말이죠. His mother 이 주어 자리에 나왔단 말이야. 근데 목적어라든지 보어 자리에 소유격이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는 좀 문장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불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name을 뒤로 빼보세요. 순서만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면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I know name, whose name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나는 그 이름을 안다. 완전한 문장인 겁니다, 여러분.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문장은 여전히 완전합니다. 뭐가 빠지지 않았어. 주격과 목적격처럼 주어라든지 목적어가 없어진 문장이 아니야. 그냥 앞으로 갔을 뿐이야.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whose 플러스 이제 여러분이 고등 과정은요. 주격, 목적격도 중요하지만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내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whose 플러스 명사로 항상 따로 띄워놓고 생각하시고 whose 플러스 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관계대명사 하나 더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선행사를 지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선행사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우리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면 지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사를 완전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은요. 자, 관계대명사.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관계대명사, 뭐 who라든지 which라든지 that. 얘들은 앞에 선행사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은 어떻다고요? 불완전합니다.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 whose 플러스 명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 존재하죠? 그쵸? 선행사 있어요. 그리고 뒤에 문장은 어떻죠? 완전합니다. 이거 항상 기억을 하고 이게 판별법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어렸을 때 막 이런 거 달달 외웠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에는요. 선행사가 없어요. 선행사가 없고요. 뒤에 문장은 이제 불완전합니다. 왜냐면 선행사만 지가 가졌을 뿐이지 주어라든지 목적어를 지우고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This is not what I want라고 돼 있죠. 여기 what 앞에 선행사가 없죠? 그쵸?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이 어때요? 완전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쵸? I want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쵸?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어 없죠.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죠. 이걸 또 왜 알아야 되냐면 뭐랑 또 비교해서 나오냐면은 관계대명사는 아닌데 접속사 대사하고 비교해서 나와요. 접속사 대도 앞에 선행사가 존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접속사 대의 역할은 앞에 이제 뭔가를 수식하는 역할이 아니고 그냥 접속사이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죠. 그리고 뒤에 문장은 이제 완전합니다. 이걸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관계대명사 what과 접속사 that을 구분하는 거.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똑같이 없기 때문에 뒤에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은 접속사 that을 쓰는 거고 아니면은 관계대명사 what.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해보죠. I think what 뭐라 해볼까? I think 다음에 that을 쓰냐 what을 쓰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봅시다. 나는 그가 선생님이라고 내가 말을 해버렸네. 여기서 봤을 때 대사고 what 중에 고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what을 딱 보고서 어머 선행사 없네. 그러니까 왔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시 관계대명사 대시라고만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문제를 봤을 때 관계대명사 대사고 관계대명사 what을 구분하는 거구나. 그럼 관계대명사 대수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what을 쓰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대수는요. 관계대명사 되실 수도 있지만은 접속사 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접속사 대수는 앞에 선행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으면은요. 이 대시 접속사 되실 수도 있겠구나 하고 뒤쪽으로 봐줘야 됩니다.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래서 완전하면은 접속사 that,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what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he is a teacher. 완전한 문장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계대명사 what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what은 불완전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what I want 이런 식으로 접속사 that짜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됐나요? 관계대명사 what은 해석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은 것으로 해석해주면 돼요.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고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다시 바꿀 수 있어요. 뭐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좀 정리해봤어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시 다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제가 여러분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관계대명사 생략 부분입니다. 관계대명사 생략 부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 이제 생략하는 거는요. 대부분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가능하죠.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생략하지 못합니다. 자,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여기 밑에 예문을 봐볼게요. This is the house in which the teacher lives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which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요. 여기서 앞에 in이 나와 있죠. 전치사가 나와 있을 때는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마음대로 생략 못해요. 그래서 this is the house in the teacher lives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목적격이더라도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불가능하다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또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예외적으로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은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없이 동사가 이어지겠죠. 근데 이 동사가 어떤 동사일 때? 비동사일 때. 그러면서 이 뒤에는 현재 분사라든지 ing죠. 현재 분사, 그다음에 이제 과거 분사 pp 형태, 그다음에 이제 뭐 전명구 같은 게 왔을 때. 자,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왔을 때는 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한꺼번에 세트로 그러니까 세트로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봐보세요. 후니까 뒤에 보니까 주어 없이 is라고 해서 동사가 왔네?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그럼 생략을 못해요. 후는 생략을 못합니다. 그런데 비동사가 지금 왔잖아, 마침. 그랬을 때는 who is를 한꺼번에, 비동사일 때 한꺼번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 blonde boy sitting next to me is James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sitting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현재 분사잖아요. 분사가 앞에 있는 얘 수식하는 거잖아요. 금발에 앉아있는, 내 옆에 앉아있는 소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일반적으로 생략 못하지만 그 뒤에 비동사가 오는 경우 얘네들 한꺼번에 세트로 생략하는 건 또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다시 정리하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일반적으로 생략 가능해요. 하지만은 전치사 뒤에 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불가능. 주격 관계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생략 불가능하지만은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왔을 때는 한꺼번에 세트로 생략 가능.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말이 쉽죠, 여러분? 어렵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생략 부분을 봤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가볼게요.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관계부사랑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문장이 있어요. 여기 이 문제를 같이 좀 봐볼게요. This is the house 라는 문장과 그 다음에 그냥 he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he lives in it 이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 그 집이 있고 그가 거기 안에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바꾸게 되면은 the house를 선행사로 두게 되죠. 그쵸? 그러면 this is the house 그 다음에
뒤에서 없어지는 건 it이 없어지는 거죠. 그쵸? 전치사 뒤 it이 없어져. 자, 전치사 뒤는 목적격입니다.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써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which 또는 that도 쓸 수 있잖아요. He lives 그다음에 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를 지우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만 딱 남았게 됐죠? 예, 전치사 in만 딱 남게 됐습니다. 그쵸? 끝에 이렇게 외롭게 남게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외로운 전치사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 관계대명사 앞으로 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의 문장이 완성될 수 있냐면은 This is the house in which he lives 이렇게 완성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치사 뒤에는 쓸 수 없는 게 자, 관계대명사 that은 쓸 수 없어요. in that 안 됩니다,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쓸 수가 없다라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who도 쓸 수 없습니다. whom을 써줘야 돼요. in whom 이런 식으로.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어쨌든 전치사 앞으로 빠지게 되면은 in which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in that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를 이렇게 이런 문장이 왔다 해보죠. 예를 들면은 I know a boy. 그다음에 she is proud of him 이라고 해봅시다. 자, 나는 남자를 알고 그 남자는 그녀가 자랑스러워해. 그랬을 때 a boy를 선행사로 두게 되면은 뒤에서 없어지는 건 힘이 되는 거죠. of만 남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I know a boy. 그 다음에 지금 목적격이 없어졌기 때문에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그 다음에 that도 되잖아요. that she is proud of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쵸? 근데 이제 of가 앞으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 of가 뒤에 있을 때는 다 쓸 수 있어요. that도 쓸 수 있고 who도 쓸 수 있고 whom도 쓸 수 있어요. 근데 of가 앞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of that 일단 안 되죠.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that 안 되니까. 근데 of who도 안 됩니다. 그래서 of whom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빠질 수가 있고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전치사가 뒤에 있을 때는 그냥 위치를 생략 가능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근데 전치사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빠질 때는 우리가 이 위치를 마음대로 생략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뭐로 바꿀 수가 있냐면 우리가 배울 관계부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선행사가 the house 장소기 때문에 where이라는 관계부사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 뒤에 올 수 없어요.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것도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in that이 이제 근데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전치사 뒤에 that이 못 온다고 했는데 in that이 해석이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라고 했을 때는 이건 여기서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고 어떤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냥 봅시다. 자, 우리 이제 관계부사로 넘어갈게요. 관계부사까지 하고 아까 그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관계부사는요,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지우고 들어간다 했고요. 문장 안에서. 선생님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죠. 문장이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를 수식에 들어갈 때 이 문장에서 명사를 지우고 들어가는 게 관계대명사고 부사를 지우고 들어가는 게 관계부사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장 안에서 부사는요.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하나요? 뭐 주어라든지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나요? 보어라든지? 아닙니다. 부사는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다만 부사의 역할은 뭐냐면은 굳이 없어도 되는데 문장의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꼽살이 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사는 사실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에요. 그냥 의미만 더 풍부하게 전달할 뿐이에요. 그래서 관계부사가 그러면 이 문장 안에서 부사를 지우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문장은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애를 지우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문장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래서 관계부사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온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선행사는 존재합니다. 똑같이. 선행사는 있는데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관계부사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장소, 앞에 선행사가 장소일 때는 where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일 때는 when을 씁니다. 이유일 때는 why를 쓰고요. the way일 때는 how를 쓰는데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the way랑 how는 같이 쓸 수가 없다. 그래서 the way 하나만 쓰던지 how 하나만 쓰던지 the way, how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보면은요. I don't know the way this machine works. 뭐 이런 식 원래 문장 I don't know the way 문장 하나랑 this machine works 그 다음에 in that way 그러한 방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근데 in that way 전체를 이제 주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입니다, 여러분. 전치사 in 플러스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봐봐. 만약 우리가 the way를 선행사로 두고 뒤에서 없애주는 게 that way를 없앴다라고 하면 얘는 명사잖아. 그 방법. 이거 관계 대명사를 써줘야 돼. 그쵸? 그런데 in that way 이 전체를 주었다고 하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어떤 부사로서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전명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를 지우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관계 대명사를 써주는 게 아니고 관계 부사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봅시다. 더 웨이랑 더 웨이를 왜 다른 거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있으면 I don't know the way 그 다음에 how this machine works인데 the way랑 how를 같이 못 쓰기 때문에 how만 쓴다든지 the way만 쓴다든지 라는 이제 문장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냐면은 자 이거를 봐볼게요. 다시 이쪽으로 가가지고요. 이거를 잘 봅시다. 자, 이 문장은요. This is the house라는 문장과 그 다음에 he lives in it 이렇게 합시다. 자, it 그곳 안에 살았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우리가 the house를 선행사로 둬요. 그랬을 때 뒤에서 it을 없애면 우린 관계대명사 쓰겠죠. it은 명사잖아.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겠죠. This is the house which the teacher lives in까지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in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뺄 수 있고요. in which로. 근데 만약에 내가 it을 없애는 게 아니고 in it 이 전체를 없앤다라면 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부사구가 되죠. 부사구. 부사구는 우리 뭘 써줘야 돼? 관계 부사를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This is the house where the teacher live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in which를 봐보세요. in이 앞으로 빠져나갔죠? in which. 자. 인이 앞으로 빠져나가죠. in which를 뭐로 이제 바꿀 수 있냐면 관계부사. 즉 관계부사는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관계부사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치사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 했을 때 자 이거를 밖에 다시 여기로 가서요. y는요. for which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은 y 같은 경우에 선행사가 the reason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how도 마찬가지예요. the way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in which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reason for which 되고요. the way in가 the way how는 안 돼도 the way in which는 또 돼요. 왜냐면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또 올 수가 있거든요. the way랑 같이. 그래서 the way how는 안 되지만 the way in which는 됩니다. 그 다음에 where가 when은요. 선행사가 너무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문장 구조를 보고 알맞은 전치사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t, in, to, which 정도. 그 다음에 at, on, in, which 정도. 만약에 뒤에 걸었어, walk, 만났어, meet at the park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at which를 써줘야겠죠. 그쵸? at which를. where를 at which로 고쳐줘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문장 구조를 보고서 알맞은 전치사를 여러분이 이제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관계부사 사실 얘기할 게 많아요, 여러분. 일단은 그냥, 일단은 선생님이 좀 최대한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관계부사 지금 아까 전부터 하긴 했는데 워낙 설명하게 그러니까 관계사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좀 떼어놓으면 좋은데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같이 하느라고 좀 좀 길어지는데 그냥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뭐 여러분은 따로 떼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관계부사 종류 이렇게 되고 정리할게요. 관계부사 4가지로 정리하면 얼마 안 걸려요. 관계부사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관계부사는요. 모든 관계부사는 관계부사 대수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수는 역할이 진짜 다양합니다. 관계대명사 역할도 하고 관계부사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where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관계 부사인 that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관계대명사인지 관계부사인지 확인하는 건 뒤에 문장 구조 봐주면 되겠죠.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 관계대명사 that은 뒤에 문장 구조가 불완전할 거고 관계부사 that은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모든 관계부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모든 관계부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this is the place where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생략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선행사도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행사도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선행사가 일반적인 거일 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the country에 넣으면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 이럴 때 생략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the place는 일반적이잖아, 선행사가. the time도 일반적이잖아. the reason, the way는 이 네 가지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my room, 내 방 이런 거 나오면 생략 불가능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the place를 생략 가능한 거예요.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생략을 못해요. 선행사 관계되면 둘 다 생략 안 되고 하나만. 그래서 this is the place I used to hide my money도 되고요. This is where I used to hide my money도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번째가 그거예요. 모든 관계 부사는 뭐로 바꿀 수 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이제 관계 대명사 뭐 who라든지 which라든지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존재하고 뒤에 문장 불완전하다라고 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 불완전하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써드릴까요? 네. 이렇게 말로 하면 잘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관계 대명사 who라든지 이런 거 선행사가 있고요. 뒤에 문장은 이제 불완전하죠. 그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없고요. 뒤에 문장 불완전하죠. 그다음에 whose 플러스 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있고요. 뒤에 문장 완전합니다. whose 플러스 명사. 자, 그다음에 관계부사는요. 앞에 선행사 존재하고 물론 생략될 수는 있지만 뒤에 문장은 완전합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죠. 그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랑 똑같은 거야, 결국에는? 뭐랑 똑같은 거죠? 관계부사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어떨까요? 관계부사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걸 따로 여러분이 떼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은 완전하다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관계사랑 관계사에서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싹 다 이야기해봤습니다. 문제들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오늘 개념 강의도 길었는데 좀 중요한 이제 문제들만 좀 뽑아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여기 관계대명사 부분 다 풀어보도록 하죠. The teacher whose랑 이제 whom이라고 돼 있습니다. Joseph is talking with 라고 돼 있는데 with의 목적어가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누구랑 이야기하는지. with의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whose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했죠. 그쵸? 소유격 관계되면서 whose는 그래서 이제 whom이 돼야 됩니다. I can depend. 내가 이제 depend라는 게 의존하다라는 뜻인데 전치사가 이제 앞쪽으로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which를 쓰냐 whom을 쓰냐는 앞에 있는 선행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my friend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whom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을 보면은요. Do you mean that money is what하고 which 중에 이제 고려가 돼 있는데 얘는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고요. which는 앞에 선행사가 있죠. 선행사가 없네요. 그러니까 what을 써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in which랑 which 중에 골라줘야 되는데 in which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근데 뒤쪽을 보니까 in 뒤에 in이 전치사로만 끝났잖아요. 뒤에 뭐가 없어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which가 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in which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ho를 쓰냐 that을 쓰냐. her books라고 해서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who 자체는 쓸 수가 없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that을 써줘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there is no king.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who를 써줘야 되고요. 선행사를 물어보는 거죠. 선행사가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관계대명사 that은요. 전치사 뒤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in이 나왔기 때문에 in which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bout이 나왔는데 앞에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죠. 그쵸? 앞에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what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about what you are doin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there are many different points of view. 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요. 어떤 something useful to say. 말할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선행사가 접속사 없이 문장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different points of view라는 문장과 have something useful to say라는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접속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접속사의 역할을 해주는 관계대명사 which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10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10번은 and에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문장과 그 다음에 millions of 어쩌고저쩌고 문장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굳이 또 관계대명사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millions of them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that were harvested every yea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m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풀어볼 텐데요. 밑에는요 이제 생략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몇 개만 해볼게요. 자, 보면은 여기서 생략할 수 있으면 O 아니면 X를 치려 돼 있는데 여기서 whom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뒤에 주어 동사가 온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관계대명사 what은 생략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불가능하지만 뒤에 비동사가 나온 경우에는 한꺼번에 세트로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생략 가능합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주격 관계대명사 혼자만은 생략을 못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도 생략 불가능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뒤에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중요하죠.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구분하는 거. 자, the way, how는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ow를 써줘야 되고요. in which를 쓰냐, for which를 쓰냐 했을 때 the reason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for which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or which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을 쓰냐 아니면은 이제 관계부사 how를 쓰냐 했을 때 뒤에 문장 구조를 살펴봐주면 되죠. 관계대명사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올 거고요. 관계부사 how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사 how가 돼야겠죠. 왜냐하면 how 앞에 관계 선행사는 생략이 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This is the tallest building. where가 that 중에 골라 돼 있는데 내가 봤다라고 해서 뒤에 무엇을 봤는지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that이 와줘야겠죠. 자, 네, 5번 같은 경우에 New York is the city. which를 쓸지 where를 쓸지 There is the largest city park in the world.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왔죠. 그쵸? 세계에서 가장 큰 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이 와줘야겠죠.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in where를 쓰냐, in which를 쓰냐 했을 때 자, 네, 가볼게요. 뒤에 보면은 I'm planning to 그냥 이거는 이걸로 봐줘요.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관계 in which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in which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which를 쓰냐, where를 쓰냐 뒤에 문장 구조 확인해주면 됩니다. Lots of money is traditionally spent on advertising이라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이 이제 쓰입니다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었죠. 완전한 문장은 이제 관계부사,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women occupy,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평등한 포지션을요. 사회에서 누구랑 평등한 포지션? 남자랑 다등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보면은요. which를 쓰냐, where를 쓰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이제 where를 써줘야 되는 거죠. which는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 네, 되게 그리고 내용도 좋은 문장이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9번 가볼게요. A bank is a place라고 돼 있고 which랑 이제 where를 이제 쓰라고 돼 있습니다. They'll lend you an umbrella라고 해서 너에게 이제 우산을 빌려준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이제 where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도 my uncle one이라고 해서 first place 1등 했다 해서 완전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when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잡아보도록 할게요.